안녕하세요. 오늘은 Generalized Reduced Gradient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과거에 했던 방법론들에 대해서 리뷰를 살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울 GRG, Generalized Reduced Gradient의 컨셉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표를 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익히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비율기를 기반으로 하는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메소드는 컨스트레인이 없는 문제, 컨스트레인이 있는 문제, 그리고 어널리티컬하게 한 번에 푸는 문제, 뉴메리컬하게 이터레이티브하게 푸는 문제. 이터레이티브하게 푼다라는 건 어떻게 했었죠? xk라는 현재 값에서 다음 xk 플러스 1을 구하고 그 다음 또 xk 플러스 2를 구하고 계속해서 차근차근 스텝 사이즈를 바탕으로 해서 최적해를 찾아 나가는 방법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오늘 배울 것은 지금까지 여기, 여기를 다 배운 겁니다. 그리고 오늘 GRG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 앞에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 GRG와 리듀스 그레디언트는 딱 보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볼 수 있죠. 그 리듀스 그레디언트의 제너럴라이즈 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듀스 그레디언트는 어널리티컬한 방법이어서 저희가 이전 수업 시간에 풀었을 때 해를 단번에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냥 X스타를 바로 구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실제 문제들은 어널리티컬하게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티브하게 풀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GRG는 리듀스 그레디언트를 이용을 해서 xk에서 k 플러스 1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듀스 그레디언트를 다시 한번 살짝 리뷰를 하면 원래 오리지널 문제가 이번 fx를 미니마이제이션하고 이퀄리티 컨스트레인이 하나 있는 문제가 있었죠. 근데 리듀스 프로블럼은 뭐죠? d와 s로 구분을 했었죠. 이 지점과 스테이트 베리어블로 구분을 해서 다음과 같은 리듀스된 오브젝티브를 만드는 게 리듀스드 그레디언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었죠? 결국에 셀렉트 스테이트 베리어블 s와 디시전 베리어블 d로 나눈 다음에 이 s는 결국에 그 몇 개의 이퀄리티 컨스트레인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였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리듀스된 그 오브젝티브 펑션을 디시전 베리어블 d로 미분한 것이 0이 된다라는 요 식을 유도를 했었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니까 미분한 점이 0이 되는 점이 될 테고 이때 h가 0이 되면 그 컨스트레인 자체도 그대로 0이 되면 컨스트레인도 만족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d와 s를 찾는 게 리듀스 그레디언트 방법이었습니다. GRG는 이런 리듀스 그레디언트 이 방법을 이용해서 디시전 베리어블로 리듀스드 그레디언트를 미분한 값이 0이다 되는 솔루션을 찾는데 어널리티컬하게 푸는 게 아니라 이터레이티브하게 뉴메리컬하게 푸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컨셉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이퀄리티 컨스트레인 hx라는 평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전에 그러면 우리의 해는 항상 이 위에 어딘가에 있어야 될 겁니다. 어딘가에 이 위에 솔루션이 있어야 되겠죠. 그 바깥쪽에 있는 건 솔루션이 아니죠. 피접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일단 초기값이 여기라고 생각을 하면 이 초기값에서의 이 탄젠트 플레인, 그 이퀄리티 컨스트레인의 그 뭐죠? 그러니까 딱 수직인 이 탄젠트 플레인을 이렇게 그리면 방향이 hx의 이제 미분한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를 찾아 나가냐면, 자, h는 제로라는 컨스트레인이 다음과 같아요. 요 평면이죠. 요 평면이고 내가 현재 포인트가 xk 여기입니다. 그러면 원래 여기서 옮겨 다녀야겠죠. 옮겨 다녀야 되는데 x1, x2가 디시전 베리어블이라서 d1, d2고 x3는 스테이트 베리어블이라서 d에 의해서 그냥 결정되는 베리어블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3차원에서 우리가 점을 이동시켜 나가야 되는데 일단 그러면 d만 움직이는 거예요. d만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그럼 d만 움직이면 지금 요 s를 고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 이 h 그 컨스트레인 이 평면에서 좀 떨어진 점에 이르겠죠. 그럼 얘를 s를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보정을 다음 두 단계로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점에서 원래 초기값에서의 탄젠트 플레인, 탄젠트에 해당하는 아까 앞에서 했던 요 평면을 그리고 그 평면 위에 s가 평면 위에 점이 위치하도록 s를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 프라임 k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xk에서 시작해서 xk가 그 변화량 dk로 이동을 한 다음에 sk를 또 한번 이동을 시켜주는데 아직은 프라임입니다. 프라임. 왜냐면 여기 점도 아직 이 탄젠트 플레인 위에 있는 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점에서 다시 그러니까 탄젠트 플레인이 아니라 h 평면에 있는 게 아니라서 다시 h 평면으로 가려면 이렇게 내려와야 h는 제로인 우리의 컨스트레인 평면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한번 움직여서 x 프라임 k 플러스 1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프라임이라는 건 지금 아직 임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xk 플러스 1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게. 그래서 보면 결국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초기값이 xk이면 xk 플러스 1로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 원래 그렇게 이터레이티브하게 푸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기로 바로 가지 못하고 일단 d만 움직이고 그 다음 s를 한번 보정하고 그 다음에 s를 이터레이티브하게 보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xk 플러스 1을 찾는 겁니다. 이런 두 단계의 보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xk 플러스 1이 나오고 이게 결국에 xk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퍼터베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3차원이라서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2차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차원으로. 그러니까 2차원으로 이제 투영시켜서 옆면에서 한번 봤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 이 면으로. 다음과 같이 그려지겠죠. 그리고 보시면 우리가 현재 점이 xk입니다. xk이고 그 점은 h는 0이라는 컨스트레인 위에 무조건 존재를 하겠죠. 그럼 여기서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s는 d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우린 d만 움직이는 겁니다. d만. x2를 d2라고 지금 정의를 해놨고 그러면 이것을 뒤에서 자세히 나오겠지만 리듀스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일단 움직입니다. d를 이만큼 움직였더니 이 방향으로 평면을 이 원래 컨스트레인 평면을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는 이 위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얘를 보정을 해주려면 이제 s를 보정을 해줘야 된다. 어떻게 보정해 주냐면 일단 x 프라임 k 플러스 1로 보정을 해줍니다. 어떤 식을 통해서 한번 이제 이 식을 통해서 어느 점에 이르는 거냐면 요 xk라는 요 점 초기점의 탄젠트 플레인 위에 위치하도록 그렇죠?
여기선 접선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보정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아직까지도 h는 0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점까지 가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s를 코렉트한다, 수정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이때는 이터레이티브하게 순차적으로 이 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xk 플러스 1이라는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단계를 거쳐서 xk가 xk 플러스 1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과정을 한번 수직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셉을 일단 이해하셔야 되고요. 컨셉은, 그러니까 이 수식은 사실 이미 리듀스드 그레디언트에서 한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리듀스드 그레디언트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결국에 이제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활용을 하면 디시전 베리어블이 dk에서 dk 플러스 1로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죠? 마이너스 스텝 사이즈, 제가 러닝 레이시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리듀스드 그레디언트를 미분한 값, 기울기를 곱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우리의 가정은, 그러니까 이렇게 d가 움직였을 때 h의 변화량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비숍을 한 거죠. 이 비숍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리듀스드 그레디언트 이전 슬라이드에 가보시면 h의 변화량이 0이다. 그래서 안 같은 식이 그래서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파셜 s, 그 라운드 s를 구할 수 있었죠. 라운드 s는 다음과 같은 식이 된다. 정리하면. 그렇죠? 그러면 요 식을 바탕으로 일단 우리가 s가 한번 이 어드저스가 돼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현재 sk에서 컬티베이션 sk를 더하면, 그러니까 이만큼의 변화량을 더하면 그 두 번째 다음 단계의 s 프라임 k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식이 다음과 같은 식이어서 얘를 그대로 써주면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이 식을 조금 더 이제 분해를 해서 써보면 아래와 같은 식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Z에 대한 식을 가미를 한 거죠. 우리가 리듀스 그레디언트 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한 후에 스텝 3에서는 뭘 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뭘 한 거예요? 스텝 1은 D를 무브한 거고, 스텝 2는 여기서 한번 S를 어드저스트 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스텝 3에서는 이제 2단계를 거쳐야겠죠. 이렇게 이터레이티브하게 점을 찾아가 나가는. 스텝 3에서는 이터레이티브하게 탔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이 문제에서 계속 돌아가니까, 만약에 이 컨스트레인 자체가 이렇게 리니어했다면 사실 이런 상태로 리니어가 돼 있겠죠. 그러면 바로 그 컨스트레인의 바로 위에 도착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컨스트레인이 이렇게 넌리니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렉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넌리니어한 이 시스템에서의 h가 0이 되는 d와 s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d는 주어졌고 한번 d는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d는 움직였고 거기에 따라 s를 찾으면 되는 거죠. h가 0이 되는 s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느냐? 일단 보면 이렇게 식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hk 플러스 1이 이제 그러니까 k 플러스 1 단계의 h의 값, 근데 우리가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찾을 거기 때문에 j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거에서 또 hk 플러스 1의 j에 해당하는 걸 빼고, 그걸 원래 이제
요 값으로 나눠졌다라고 생각하면, 요 값으로 나눠졌다고 생각하면 변화율이죠. 그게 바로 h를 s로 미분한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j가 이제 0부터 1, 2, 3, 4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서 이터레이티브하게 찾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조금 정리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죠.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고, 그러면 내가 sk 플러스 1의 j번째의 값을 알면 j번째에 해당하는 sk 플러스 1의 값을 알면 j 플러스 1에 해당하는 sk 플러스 1의 값을 알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계속해서 sk 플러스 1을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 하다 보면 결국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으려는 sk 플러스 1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찾고 그 다음에 다음 포인트로 계속 찾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결국에 컨셉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컨셉을 일단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식에 들어가는 수식은 다 리듀스 그레디언트랑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결국에 이 이터레이션, 디시전 베리어블의 이터레이션은 결국에 뉴턴 메소드를 이용해서 또 해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더 지금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만 사용했지만 또 GRG 알고리즘은 결국에 이퀄리티 컨스트레인이랑 계속 그러니까 H에 대해서 풀고 있죠. 그럼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은 어떻게 해결을 하냐라고 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이제 액티브 셋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도 접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일단 그냥 기억만 해두시면 되고요. 이그젬플을 보면 결국에 앞에서 한 게 조금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이그젬플을 보면 집에서 한번 실제로 풀어보시고요. 저희는 흐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 다음과 같은 미니마이제이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퀄리티 컨스트레인 하나가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디시전 베리어블과 스테이트 베리어블 나눠야겠죠. x1을 s로 스테이트로, x2를 디시전으로 놨다고 칩시다. 그리고 얘는 지금 뉴메리컬한 방법이기 때문에 초기 값이 있어야 됩니다. 초기 값. 어느 점에서 시작할지. S1은 1, D1은 0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스텝 사이즈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알파는 0.1로 뒀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스텝 1이 뭐죠? D를 움직여라 했었잖아요. D를 움직이는 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DK에서 DK 플러스 1로 움직이는 거고, 그렇게 알려면 미분값과 스텝 사이즈를 알면 되죠. 그레디언트 값과 스텝 사이즈는 여기 정해졌고, 미분값은 리듀스드 그레디언트를 미분한 값. 그렇죠? 그래서 Z를 D로 미분한 값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구하려면 이전에 리듀스 그레디언트 할 때도 했었죠. 이 모든 값들을 각각을 계산을 해서 F를 S로도 미분하고 F를 D로도 미분하고 H를 S로도 미분하고 H를 D로도 미분하면 결국에 Z를 D로 미분하는 게 다음과 같은 식이었었잖아요. 그럼 이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바로 D2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D점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대로 계산을 했더니 각각을 이제 미분한 값들이 이렇게 되고 이런 값들을 이 식에 그대로 넣어주고 정리했더니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D와 S 값은 우리의 초기 값이 되겠죠. 이 초기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결국에 D1 빼기 알파는 알죠? 알파는 0.1이었고 이 값은 여기에다가 D1 S1을 넣어주니까 그냥 마이너스 4가 되네요. 여기가 0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러면 업데이트하면 D2는 0.4다. 그러니까 처음에 D1이 1이었는데 D2가 0.4로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그렇죠? 스텝 1에 의해서.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해야죠? D는 결정이 됐고 그 다음 S를 정해야겠죠. S 값을 정하려면 S를 어드저스트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드저스트 하냐? 그 탄젠트 플레인 위에 놓이게
탄젠트 플레인에 놓이게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다음과 같은 식이었습니다. 현재 sk에다가 오른쪽 같이 더해주면 다음 sk 플러스 1이 나온다. 아직 중간점이라서 이제 프라임이라고 했고요. 그럼 이걸 구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그냥 이미 앞에서 이 모든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을 다 구했잖아요. 그럼 그대로 대입을 쭉 해주고 현재 S1과 현재 D1 값을 알고 있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르륵 대입을 해주면 1이 나온다. 그래서 S1은 1이었는데 S'2도 1이네요. 그래서 결국에 S2 값이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상황에 있었을 때 처음에 이제 탄젠트 플레인으로 갔을 때가 이제 1이 그대로 되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스텝 3는 그거를 더 코렉트하게 잡아줘야 되죠. 이터레이티브하게. 그렇게 했을 때 식이 다음과 같은 식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거는 계속 SK 플러스 1, 여기에 해당하는 건 지금 S2인데 그 S2를 J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J가 1일 때는 1인 거고 그럼 2일 때를 구하기 위해서 요 오른쪽에 있는 걸 계산을 하면 결국에 여기 이제 필요한 식들은 다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는 값들을 쭈르륵 넣어주면 계산을 하면 0.92가 된다. 0.92가 되면 S2는 0.92가 되는 거죠. 계속 하자면 요 2는 여기는 K에 해당하는 숫자고 요 I는 J에 대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S2 1이 1이었고 또 S2 2가 0.92였고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거죠. S2 3는 얼마냐? 계산하면 똑같은 식을 가지고 또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0.917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수렴을 하게 되면 수렴을 했다라고 칩시다. 계속해서 결국 보니까 이제 이 값으로 거의 수렴이 돼서 변화가 없을 때 그러면 두 번째 S2는 0.917이고 D2는 아까 구했죠? 0.4.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한번 이동을 한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보면 수식은 이렇게 전개가 계속 되는 거고요. 이 이그젬플을 가지고 좀 직관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미니마이제이션 문제가 있습니다. x1과 x2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 해가 솔루션이 뭘까요? 제약 조건이 없다면, 컨스트레인이 없다면 2,2일 때 가장 미니마이제이션이 되겠죠? 그렇죠? 0이 되니까. 그러면 보면 원래는 해가 요쯤에 있을 겁니다. 여기 2,2. 여기가 이제 원래 최소점인데 컨스트레인이 있죠. h가 다음과 같은 컨스트레인이 있습니다. 이 컨스트레인은 뭐예요? 딱 원이죠. x1제곱 플러스 x2제곱은 1이라는 원 위에 있어야 된다. 요 h 이 원 위에 있어야 된다는 컨스트레인이 있으니까 이 위에 해가 존재해야 되고 근데 얘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거가 되겠죠. 이쪽으로 갈수록 값이 작아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찾아나가기 위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초기값을 여기서 시작을 했다고 칩시다. D1은 0이고 S1은 1일 때 그러면 D1을 업데이트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D2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D2로 0.4가 되는데 이때는 보니까 뭐 운 좋게 이게 그 하이퍼플레인이 내가 D2가 이동한 방향이랑 동일하죠. 그러니까 S2를 조정할 필요가 처음엔 없었네요. 그러니까 S2가
그러니까 S1이 S2 프라임으로 됐는데도 그대로 1입니다. 원래 S1이랑 동일하죠. 아까 앞에 문제가 그랬었죠. 앞에 잠깐, 이게 똑같은 문제군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앞에서는 수식으로 풀었던 거고, 여기서 한번 어떤 식으로 지오메트릭하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할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 H 요 위에 있는 점으로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S2를 구한 거죠. 이렇게. S2를 어떻게 구했냐요? 아까 S1, S2, S23 이런 식으로 이터레이티브하게. 근데 3가 됐을 때 이제 수렴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0.917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점이 xk 플러스 1이 된 거죠. k였고. 그럼 아직 해를, 그러니까 한 번 이동을 한 거죠. 한 번. 근데 실제 옵티멀한 해는 여기에요. 여기랑 딱 가장 가까운. 그러면 여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여러 번 거쳐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이퍼플레인 방향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조금씩 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몇 번 거치고 나면 이 점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의 해가 다음과 같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일단 컨셉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식은 사실 뭐 이 식을 어떻게 외우시겠어요? 외우실 필요도 없고, 이 식이 어떻게 전개가 됐구나만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서머리입니다. 다시. 결국에 문제가 주어지면 리듀스 그레디언트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오리지널 문제를 리듀스 그레디언트 문제로 생각해서 스텝1은 어떻게 해야 되죠? 디시전 베리어블만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통해서 디시전 베리어블을 업데이트하고 dk에서 dk 플러스 1로, 그런 다음에 s가 x를 보정을 해줘야 되죠. s가 그 h를 벗어났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정을 해주냐면 그 컨스트레인 h의 탄젠트 평면 위에 있을 수 있도록 한번 보정을 해준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h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이 sk 플러스 1 프라임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아직 중간값이죠. 프라임이죠. 그 다음에 얘를 최종적으로 h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왜냐면 컨스트레인 자체가 넌리니어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리니어하다면 이렇게 한번 스텝 2만 하고 끝나면 되는데 컨스트레인 넌리니어하기 때문에 얘를 코렉트하게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잡아주고 나면 결국에 이제 SK 플러스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SK 플러스 1과 DK 플러스 1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스텝 1, 2, 3를 또 돌아가면서 하면 돼요. 네, 오늘은 리듀스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뉴메리컬하게 해를 구할 수 있는 GRG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